과세관청에서 세금 내야 된다 하고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한 세금이 되는 거죠.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양도소득세 톡톡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도하면 세금이 없죠. 특히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지요. 또 일시적인 1세대 2주택도 세금이 없습니다. 종전주택을 산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가지고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현재는 3년 이내 팔면 세금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건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데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요 2년 이상을 보유하고 2년 이상을 거주해야만이 비과세 받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수두룩합니다. 강원도만 빼놓고요 거의 강원도와 제주도만 빼놓고 거의 지역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 문재인 정부 때 지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요 조정 대상 지역이 2017년 8월 3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5년 5개월 동안 계속 유지하다가 지난 2023년 1월 5일 날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자, 이걸 모르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는 2017년 8월 3일 날 지정이 됐고요. 2023년 1월 5일 날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무조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지정된 이후에 제가 집을 샀어요. 그리고 2023년 1월 5일 날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집을 팔았다 이 말이죠. 집이 하나인데.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조정 대상 지역이 서울 해제됐으니까 팔아도 세금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포구에 사는 어떤 분이 언제 집을 샀느냐 2018년도에 샀어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된 이후에 2018년도에 4월에 집을 하나 샀습니다. 얼마에 샀느냐 7억에 샀습니다. 7억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해제된 1월달 해제됐는데 2023년 4월에 해제된 이후에 해제됐으니까 뭐 문제 없겠지 하고 4월에 집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폭탄을 맞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세금이 없는 걸로 계산을 했어요. 집이 한 채니까. 그리고 한 5년 이상 보유를 한 거예요. 거주는 안 했지만 자기는 집을 사가지고 보유했는데 거주는 안 했습니다. 전세 살고 집을 하나 산 거지요. 언제? 조정 대상 지정되고 나서 이후에 집을 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세금이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과연 세금이 얼마 나왔는가? 무려 1억 원 훨씬 넘게 세금이 나왔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인지하시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사람이 11억에 팔았습니다. 실지 양도가액입니다. 실지 양도가액을 11억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실지 취득가액입니다. 이 실지 취득가액은 2018년도 4월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정된 이후에 샀어요. 얼마에 샀느냐? 7억에 샀습니다. 7억. 그런데 이게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얘기죠.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된 이후에 집을 샀어요. 7억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뭐 대출 받고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뭐 취득세라든가 자본적 지출, 직접 양도비용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산 금액, 판 금액으로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 나오느냐? 4억 생겼어요.
벌었어요. 이익 생겼으니까. 배웠죠? 지난 시간에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줍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준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입니다. 12억 원이 초과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보유기간에 따라 거주기간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공제받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일반 주택을 팔았다, 상가를 팔았다, 토지를 팔았다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년에 2% 공제합니다. 그러면 3년일 때는 6%, 4년일 때는 8%, 5년에서 6년일 때는 10%인데 이 사람은 2018년도에 사가지고 2013년도 4월에 팔았으니까 한 5년 3개월 보유했습니다. 5년 보유했습니다.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했으니까 양도차익의 10%를 공제합니다. 5년에서 6년 사이는 양도차익의 10%를 공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4억의 10%는 얼마입니까? 0.1이죠. 곱하기 0.1 하니까 4천만 원이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4천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양도소득금액이 3억 6천만 원이 되겠죠. 여기서 무엇을 공제합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줍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250만 원을 빼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얼마입니까? 3억 5,750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3억 5,750만 원. 자,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자, 과표가 양도소득세 과표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40%입니다. 5억에서 10억일 때는 42%, 10억 원이 넘어가면 45%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과표에 따라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40%를 적용합니다. 자, 40%를 적용하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40%를 적용하니까 1억 4,3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엇을 공제합니까? 누진공제를 빼줍니다. 누진공제. 1억 4,300만 원에서 누진공제가 2,594만 원입니다. 이거를 차감합니다. 1억 4,300만 원에서 2,594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1억 1,706만 원입니다. 1억 1,706만 원. 1억 원이 넘잖아요, 세금이. 원래는 안 내도 되는 것이지요. 1세대 1주택이니까. 그런데 1억 1,706만 원을 세금 내야 돼요. 여기에다가 10% 지방소득세 10%를 합치면 얼마입니까? 이게 10%. 1,170만 6천 원인가요? 1,170만 6천 원이네요. 네. 그쵸? 지방소득세 10%니까 1,170만 6천 원 합치면 1억 2,800, 1억 2,876만 6천 원이네요. 1억 2,876만 6천 원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1세대 1주택이에요. 원래 세금이 없는 줄 알고 팔았죠? 그런데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1억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약 1억 3천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됐다. 또 양도할 때 뭐 공인중개사 수수료 내지 않았나요? 이런 것까지 합치면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소득세법에서 1세대 1주택을 가진 사람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세금이 없다.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주해야 되는데 해제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으면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강원도와 제주도를 뺀 대부분 지역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017년 8월 3일 지정돼 가지고 2023년 1월 5일 날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2023년 1월 5일 날 뭐 뉴스에 해제되었다 하니까 아하 해제됐구나 하고 거주 안 해도 되는구나 하고 팔았던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야 나는 경기도에 사는데 여러분 경기도도 얼마나 넘습니까? 경기도에 과천, 광명, 하남 같은 경우도요 서울하고 똑같이 지정이 됐습니다. 네, 서울하고 2017년 8월 3일부터 해제는 2023년 1월 5일 날 해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적으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 지역은 다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지정일자가 있고 해제일자가 있는데 전국에 지정하고 해제일자가 다 달라요. 지역마다. 그러니 일반인들이 다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구에 산다, 대전에 산다, 세종에 산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전에 내가 집을 샀느냐,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일 이후에 내가 집을 샀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기가 어느 지역인지 모르시면 저한테 지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를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집을 샀다. 그러면 보유를 하고 2년을 거주하고 팔면 1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즉 비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포구의 이 사람은요 2017년 조정대상 지역이 2017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집을 2018년도에 샀거든요. 그리고 5년 보유하고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2023년 1월 5일 날 해제가 됐어요. 그리고 4월 달에 해제되고서 팔았어요. 그러면 세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팔았다가 신고도 안 하고 있다가 과세관청에서 세금 내야 된다 하고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한 세금이 되는 거죠.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부동산은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합니다. 만약에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 계실이 속하는 다름 아래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증여를 부모로부터 받았다면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름 아래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무조건 납부 불성실 가산세 20%가 부과가 됩니다. 자, 오늘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비과세인데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로 많은 세금을 납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든 세법은요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합니다. 무려 세금이 1억 5,300만 원이 나왔어요. 양도소득세가. 혈압이 오르지요. 스트레스 받아서 병나게 생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도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입니다. 실수로 양도소득세를 억 단위 이상 세금을 납부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의 그 성동구에 사는 사람인데요. 2018년도에 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됐어요. 2017년 8월 3일인데 그 이후에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되겠죠.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것은 2023년 1월 5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지식이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 이후에 집을 샀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거주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을 팔면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주택을 팔았습니다. 5억이 샀어요. 2018년도 4월에 5억에 사가지고 2023년 지난해 7월에 1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7월 달에 10억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이 없는 걸로 비과세 신고를 했지요. 그런데 세금이 나왔다는 겁니다. 무려 세금이 1억 5,300만 원이 나왔어요. 양도소득세가. 그러니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혈압이 오르지요. 스트레스 받아서 병나게 생겼습니다. 자, 이 이유는 이 사람은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업무용으로 알고 임대 등록도 하고요. 부가가치세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자가 사무실로 들어온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전입신고를 안 했어도 주거용이고 전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주거 목적이면은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바로 전기도 쓰고 전기수도 가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 이용 상태에 따라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용이 아니고 누군가가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사실상으로 확인합니다. 사실상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 그런데 세입자가 업무용이 아닌 사업자 등록하고 사무실을 한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설령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먹고 자고 주거용으로 사면 그건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사실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려 세금이 1억, 양도소득세가 1억 5,306만 원이나 세금을 폭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주거용으로 쓰면 다 주택입니다. 그러나 이런 레지던스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사무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고할 때 우리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세무서에서 담당 공무원이 나옵니다. 사실 확인하는 거지요.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3자 진술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사무실을 썼느냐? 매일 여기서 숙식을 했다면 그건 주택입니다. 그래서 담당 그 세무 공무원이 나와서 확인하는데 거기서 식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식생활. 그건 주거용입니다. 주거용이야. 거기서 출퇴근을 했다. 먹고 자고. 매일같이 만약에 자가용이 있는데 그 자가용을 가지고 직장까지 갔습니다. 몇 킬로냐? 몇 킬로냐? 늘 거기서 왔다 갔다 했고 그랬다면 그건 주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입신고 안 했더라도. 그래서 이 사람은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1억 5천만 원 물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늘 계산해 보는 겁니다. 실지
양도가액이 이 사람이 10억에 팔았어요. 그리고 실제 취득가액은요, 성동구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5억에 샀습니다. 5억에. 그러면 원래는 뭐 여기에 취득세 등, 또 법무사 서기료, 또 공인중개사 수수료, 자본적 지출, 양도할 때 들어가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그런 건 생략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양도 차익이 5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빼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아주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몇 년 보유했느냐? 2018년 4월에 사가지고 2023년 7월에 팔았으니까 2009년, 10년, 11, 12, 13 딱 5년 한 3개월 보유했습니다. 그러면 5년에서 6년 보유했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2%입니다. 1년에. 그러면 2% 공제하지요? 그럼 5년이면 10% 공제하지요. 그렇죠? 1년에 2% 공제하니까 5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5년 이상 6년이니까 10% 공제하니까 양도차익의 10%니까 0.1입니다. 그러면 5억에 10%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양도소득 금액은 4억 5천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에서 무엇을 공제합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뺍니다. 얼마? 250만 원을 뺍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4억 4천 750만 원인가요? 4억 4,75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때 이 과표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40%, 5억에서 10억은 42%, 10억이 넘어가면 45%입니다. 그래서 과표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세율이 40%를 적용합니다. 자, 40%를 적용하니까 1억 7,9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뭘 공제합니까? 누진공제를 빼줍니다. 누진공제가 얼마냐? 2,594만 원입니다. 그냥 공식입니다. 2,594만 원을 공제하면 뭐가 나옵니까?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얼마입니까? 1억 5,306만 원입니다. 1억 5,306만 원. 이 세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양도소득세 계산법 두 번째 시간에 8단계 초과 누진세율과 차등 비례세율에 대해서 세금 계산하는 세율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금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그 제 유튜브를 양도소득세 계산법 두 번째 시간을 꼭 들으시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1억 5,306만 원이니까 지방소득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10%. 그러면 1,530만 6천 원이 되겠죠. 그럼 합치면 얼마냐? 1억 6천 6만 6천 원이 세금이에요. 착각해가지고요. 자기 오피스텔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업무용인지 생각하고 그냥 깜빡한 거지요. 그런데 세입자가 전입신고하고 전입신고 안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공부상하고 관계없습니다. 모든 세법은요,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합니다. 공부상에는 업무용으로 되어 있죠. 오피스텔이. 레지던스라든가 생활용 숙박시설. 그런데 이것이 업무용으로 써야 사무실로 보는 거지요. 주거 목적이라면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공부상하고 관계없습니다. 사실상 현황이 주택이라면 주택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아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판 거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원래는 오피스텔을 먼저 팔아야 되겠죠.
그래야 세금을 적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양도 차익이 5억에 사가지고 10억에 팔았으니까 지금 양도 차익이 5억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1억 5,306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양도할 때는요, 항상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시고 또 의심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례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팔았을 때 과연 내가 얼마나 세금이 나오느냐, 아니면 세금을 비과세하느냐. 그런데 비과세인지 알고 팔아서 세금을 몽땅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분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요. 언제 기준이냐? 2021년입니다. 분양권.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사람은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분양권이라는 그 자체 언제 주택으로 보느냐? 기억하세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고 주택을 하나 더 샀다. 그렇다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양도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언제냐? 분양권 취득 시기.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언제로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청약 당첨일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청약 당첨된 날, 청약 당첨일 날 취득 시기로 본다는 겁니다. 분양 계약일이 아닙니다. 분양 계약일이 아니라 청약 당첨일이 취득 시기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 청약 당첨되는 날 당첨이 됐다면 분양권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2021년 2월입니다. 그러면 2022년 1월 이후니까 2월에 A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주택이죠. 주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1년 5월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B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예요. 1세대 2주택.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문제는 원래 이 B주택을 취득할 때는요, 분양권 취득하고 1년이 지나고 주택을 사야 돼요. 그런데 2월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5월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얼마에 샀느냐? 6억에 샀습니다. 6억 원에 취득을 했어요. 서울입니다. 서울 동작구.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를 6억에 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2023년 7월입니다. 7월. 그러니까 2년 2개월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B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얼마에 양도했느냐? 9억에 양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야, 나 지금 주택 하나밖에 없어.
6억에 사가지고 9억에 팔았어. 3억 이익이 생겼다 하더라도 세금이 없어. 왜? 주택이 하나니까.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 이 사람은 1세대 2주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웠죠? 서울은 조정대상 지역이 언제 지정됐느냐? 2017년 8월 3일 날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됐습니다. 서울 전 지역이. 그리고 언제 해제됐느냐? 2023년 1월 5일 날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유한에 들어가는 거죠. 서울이니까 2021년 5월에 주택을 취득했으니까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샀다. 그러면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하고 팔면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분양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주택을 팔면은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분양권이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서 이 주택을 팔았으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비과세 신고했어요. 나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왜? 1세대 2주택이니까. 그러나 과세관청은 너는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이 동작구에 있는 주택 6억에 사가지고 9억에 판 거는 세금을 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요, 양도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합치니까 무려 1억 242만 1,000원이 나오네요.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지 양도가액입니다.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를 9억에 팔았습니다. 9억에 팔았어요. 그리고 실지 취득가액은 얼마입니까? 실지 취득가액은 6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원래 뭐 취득세라든가 중개인 수수료, 법무사, 석유 이런 거 다 생략하겠습니다. 순수한 양도가액과 순수한 취득가액입니다. 그렇다면 양도 차이, 이익 생긴 건 얼마입니까? 3억 원이 이익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2021년 5월에 사가지고 2023년 7월이니까 2년 2개월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2년 2개월 보유하고 거주했어요. 집이 하나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0입니다. 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해야만이 공제받습니다. 1년에 2%니까 3년에서 4년은 6%, 4년에서 5년은 8%, 5년에서 6년은 10%, 6년에서 7년은 12% 이렇게 1년에 2%씩 공제받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15년을 보유했다. 그러면 30% 최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30%를 공제받는데 이 사람은 3년이 보유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양도 소득 금액이 얼마냐? 당연히 3억이죠. 자, 여기서 무엇을 공제할까요? 양도소득 기본 공제 얼마 공제합니까?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얼마입니까? 2억 9,750만 원이 과세 표준입니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2억 9,750만 원. 여기다 뭘 곱합니까? 세율 하면은 세금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과표가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일 때는 몇 프로입니까? 38%입니다. 이 과표가요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40%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42%, 10억 원이 초과되면 45%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산한 금액에서 계산해 보니까요 얼마 나오느냐? 1억 1,305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1억 1,305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공제한다고 그랬죠? 누진공제를 빼줍니다. 여러분 8단계 초과 누진세율 이거 계산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제가 양도소득세 그 세금 계산 두 번째에서 세율을 학습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단계 초과 누진세율에서 누진공제가 얼마냐? 1994만 원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납부할 세금이 나옵니다. 납부할 세액이 얼마냐 하면은 9,311만 원입니다. 이게 순수한 양도소득세입니다. 9,311만 원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있는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신고할 때 양도소득세의 10% 뭘 냅니까? 지방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지방소득세 931만 1,000원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하니까 1억 242만 1,000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세금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분양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 즉 청약 당첨이 되신 분들은 무조건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또 하나의 주택을 당해년도에 샀잖아요. 2021년 2월에 분양권을 사고 또 집이 없으니까 전세 살다가 5월에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동작구에 있는 주택을 2년 2개월 보유하고 거주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세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년 2개월 보유했기 때문에 3년 미만 보유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1년 1월 1일이니까 그전 2020년 12월 30일 이전에 분양권을 산 사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분양권이 당첨됐습니다. 청약 당첨이 됐다면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을 만약에 팔았다. 보유기간이 1년 이내 팔았다. 양도소득세가 70%입니다. 1년에서 2년 이내 분양권 팔았다. 양도소득세가 60%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다면 당연히 8단계 초과 누진세율에서 6%, 15%, 24, 35, 38, 40, 42, 45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1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이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주택을 가지고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팔면 세금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거 결정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양도하기 전에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는 세무사가 되겠죠. 아니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철저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이 김동수 TV 활성화하는데 많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과세관청에서 세관경을 쓰고 있다가 여러분 걸리면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운 업계약서를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세금 줄이기 위해서는 김동수 TV를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과세되는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세대 1주택은 당연히 2년 보유하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년 거주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거주 기간이 필요가 없지요. 1주택을 가진 사람이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나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사가지고 1세대 2주택이 될 때는 신주택을 산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세대 1주택을 팔았는데요. 여러분 살 때 실지 취득가액과 실지 양도가액으로 기재하지 않고 실지 취득가액이나 실지 양도가액을 다르게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취득가액보다 업 계약하는 경우, 다운 계약하는 경우, 업, 다운 이러한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13년이 됐습니다. 2011년 7월 1일입니다. 지금 13년이 넘었네요. 2011년 7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취득하고 양도할 때는 실지 거래한 금액으로 계약서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거래 가격으로 기재 않고 업,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다가 과세관청인 국세청이라든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걸렸다. 그러면 세금을 비과세를 하지 않고 추징을 당합니다. 여러분 거짓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그러한 작성 여부는 국세청이라든가 국토교통부 등에서 부동산 검증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매도하는 사람, 파는 사람, 매수인 간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누구누구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업, 다운 계약서는 절대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걸립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요 제척기간이 15년입니다. 예,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했다 걸렸다 15년 안에 걸리면 추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에서 색안경을 쓰고 있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여러분 걸리면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허위계약서, 거짓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즉 비과세를 하지 않는다. 비과세 적용 배제입니다.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2016년입니다. 2016년 7월에 A주택을 취득했습은 A주택을 취득했는데 실지 거래 가격은 실지 거래가액은 8억 원이었습니다. 실지 거래 가격은 8억 원이었는데 매매 계약서상에 얼마로 기재했느냐?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7억. 누구의 요청으로? 매도인의 요청으로. 매도인, 파는 사람의 요청으로 야 거래는 8억에 하되 매매 계약서는 다운 계약서를 좀 하자 해서 이렇게 7억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2023년 8월입니다. 8월에 그러니까 한 7년 1개월 보유했네요. 7년 1개월을 보유하고 집이 하나니까 7년 1개월을 보유하고 8월 달에 얼마에 팔았느냐? A주택을 11억에 양도했습니다. 여러분 11억에 양도하던 12억에 양도하던 1세대 1주택은 세금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8억에 샀잖아 실제로. 그런데 계약서에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7억에 적었어요. 그러면 8억에 산 거를 11억에 팔았으니까 양도 차익이 3억이 생겼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거주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당연히 세금이 없죠. 근데 이분은 지금 7년 1개월을 보유하고 거주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없잖아요. 그런데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면 비과세를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과세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과세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갭이 얼마입니까? 자, 8억짜리를 얼마에 8억 주고 거래했는데 다운 계약서 7억이 했으니까 얼마를 다운 계약서 작성했어요? 다운? 1억이잖아요. 1억. 그러면 다운 계약서 작성한 1억 금액과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양도소득세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금하고 1억 원 중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 작성한 그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을 정상적으로 거래했다면 세금이 없습니다. 왜? 실질 양도가액이 얼마입니까? 실질 양도가액이 11억이고요. 실질 취득가액은 얼마입니까? 얼마? 8억이었잖아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입니까? 3억 이익 생겼어도 세금이 없다는 거지. 업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3억 이익 생긴 거 세금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8억짜리를 7억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갭이 얼마입니까? 1억을 적게 주었다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요청으로? 매도인의 요청으로. 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협의하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돈 지급한 금액보다 업, 다운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썼다면 이 사람은 세금이 없다고요. 그런데 과세관청이 8억 주고 산 금액을 다운 계약서를 써가지고 7억에 샀다고 발견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네, 검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추정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세금 내는 금액하고 업다운 계약서 금액하고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과세관청이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로 세금을, 원래는 세금이 없는데 세금이 있는 걸로 계산한다면 양도차익에서 뭘 공제합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줍니다.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지금 7년 1개월 보유했습니다. 그렇죠? 2016년도 사가지고 2023년 8월에 팔았으니까 7년 1개월입니다. 그러면 7년에서 8년, 1년에 2%니까 27에 14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0.14입니다. 그렇죠? 7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7년에서 8년일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1년에 2%니까 14%니까 0.14를 곱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느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4,200만 원입니다. 3억이 14%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얼마입니까? 양도소득 금액이 2억 5,8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뭘 공제합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 얼마? 누구나 1년에 얼마? 250만 원을 빼니까 뭐가 나옵니까? 양도소득 과세표 준이 나옵니다. 얼마? 2억 5,550만 원인가요? 네. 2억 5,55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뭘 곱합니까? 세율을 곱합니다. 여러분, 과표가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일 때는 38%입니다. 과표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40%입니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세율이 38%니까 여기서 나온 금액에서 무엇을 공제합니까? 누진공제를 빼줍니다. 누진공제가 1,994만 원입니다. 그러면 납부세액이죠. 2억 5,550만 원 곱하기 0.38%니까 0.38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를 빼게 되면 납부할 세금이
7,715만 원. 순수한 양도소득세가 7,715만 원입니다. 이분은 원래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것이죠. 업다운 계약서를 안 썼다면 8억에 사가지고 11억에 팔았으니까요. 그런데 8억에 산 거를 7억으로 나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얼마를? 1억을. 그러면 얼마를 추징하는 거냐? 다운 계약서 작성한 금액하고요, 실제로 양도소득세 낼 금액 두 개를 비교해서 적은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 적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7,715만 원. 원래는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걸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낼 세금은 7,715만 원인데 다운 계약서를 5천에 썼다. 그러면 얼마를 추징한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을 추징한다는 겁니다.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쓴 금액과 실제로 세금을 낼 거를 계산한 금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에 적은 금액을 추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는 세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내는 걸로 계산해 본다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금액하고 다운 계약서 쓴 금액하고 둘 중에 적은 금액을 추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세금이 없는 거잖아요. 집 한 채밖에 없고 7년 1개월 보유했으니까 진짜 세금이 없는데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세금을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 비과세를 배제하겠다. 이 말은 비과세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인데 원래는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너는 다운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과세하겠다. 여러분, 이제는 다운 업 계약서를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언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다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8억에 샀는데 7억에 산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매 사례 가격이나 감정가액이 8억인데 7억에 섰다고 신고하게 되면 과세관청에서 체크하고 있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가 얼마에 파는가 다 확인해서 추징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매수하는 과정에서 업 다운 계약서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 즉 불이익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지금 매도인이 좀 다운 계약서 써달라고 해서 매수할 때 그냥 써준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그런데 훗날 이러한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1세대 1주택을 팔면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보유하고 2년 거주하고 팔면 세금이 없어요. 그런데 부수적인 요인 때문에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세금을 내는 7,715만 원에다가 지방소득세 또 771만 5천 원이면 약 8,500만 원을 세금을 추징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세금 줄이기 위해서는 김동수 TV를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사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는데 상속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노하우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뿐만 아니라 조세 특례 제한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문가 아니면 실무를 하시는 분들도 조세 특례 제한법을 적용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세금을 줄이는 노하우, 조세 특례 제한법을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좀 연구도 이런 김동수 TV를 통해서 여러분 지식을 쌓아두시면 재테크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고가주택 12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조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중에
거주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2년을 해야만이 보유기간도 혜택을 적용하고 거주기간도 적용이 됩니다. 2년을 거주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얼마인가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도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데요.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지 양도가액이 12억 원이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지요?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일반 토지라든가 상가라든가 또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요. 1년에 2%를 공제받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2%. 그러면 3년이면 3년에서 3년 이상 4년 미만은 6%, 4년 이상 5년 미만은 8%, 1년에 2%니까요. 만약에 10년 보유했다 그러면 양도차익의 20%, 최고 15년을 보유했다 그러면 양도차익의 최고 30%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사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별히 혜택을 줍니다. 그게 언제 개정됐느냐? 2021년 1월 1일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보유기간 그리고 거주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보유기간은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1년에 4%입니다. 그러면 12%를 적용하겠죠. 네. 그리고 4년에서 5년이다. 그러면 4, 4, 16%를 공제합니다. 그리고 10년을 보유했다. 10년 이상. 그러니까 1년에 4% 공제합니다. 10년 이상을 보유했다면 최고 40%까지 적용이 됩니다. 거주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3년 이상 4년 미만 거주했다. 양도차익의 12%입니다. 4년에서 5년 거주했다. 양도차익의 16%. 만약에 10년 이상을 보유했다. 그러면 10년 이상을 보유했다. 양도차익의 40%를 공제합니다. 결론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기간 10년. 그러면 40%죠? 40% 공제합니다. 거주기간 10년. 그럼 역시 몇 프로입니까? 40%. 결과적으로 10년을 보유하고 10년을 거주했다면 양도차익의 최고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언제부터 개정됐다고요? 20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그때 개정됐을 때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혜택을 받으려면은 거주기간을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이 추가됐어요. 내가 1세대 1주택을 10년을 보유했습니다. 10년을 보유했어요. 그런데 거주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1년에 4%씩 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다시요. 자, 이대로 지금 한다면 내가 10년을 보유했다.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양도차익의 40% 공제하지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잠실 L세에 대해서 2년을 거주했다. 그러면 1년에 4%니까 8%를 공제합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의 48%를 공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고가주택을 잠실에 있는 강남에 있는 고가주택을 바라는데 10년을 보유했습니다. 그런데 거주를 안 했어요. 대부분 이런 경우 많습니다. 강남에 1주택이 있는데요. 10년은 보유했어요. 그런데 강남 우리 서울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
2017년 8월 3일 날 지정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거예요. 나는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하기 전 옛날에 내가 2013년도에 샀다, 주택을. 2013년도에 샀기 때문에 2017년도 8월 3일 날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나는 주택을 가졌기 때문에 2년을 거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천만의 오산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자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사람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이거 해야 돼요. 2년을 거주해야 돼. 2년 거주. 2년을 거주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 하느냐? 1년에 2% 공제하는 거예요. 1년에 2%.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년을 보유했다고 양도차익의 40%가 아니라니까요.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양도차익의 1년에 2%로 해서 10년이니까 20%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2년을 거주한 사람은 이익 생긴 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48%로 공제한다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은 10년을 보유했어도 거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년에 2%만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랫동안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전세 살았어요. 그런데 거주를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가 취득할 때는 2012년에 샀던, 2013년에 샀던, 2014년, 15년, 16년도 그때 산 사람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니까요. 서울의 조정 대상 지역은 2017년 8월 3일 날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산 사람들은 거주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자 2021년 1월 1일부터 1세대 1주택자 고가주택 12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조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중에 거주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2년을 해야만이 보유기간도 혜택을 적용하고 거주기간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 6년을 보유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4%니까 24%가 되겠죠. 그렇죠? 24%. 그리고 3년을 거주했다. 네, 그러면 또 4%니까 12, 36%를 공제하는 겁니다. 36%. 만약에 여기 6년을 거주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4. 그쵸? 24니까, 4, 6, 24니까 역시 48%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일반인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조세 전문가들도 이러한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을 세무신고도 하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이런 업무를 접해보지 못하는 세무사들도 당황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다 알겠죠. 그러나 이런 양도소득세를 전문하지 않고 그냥 장부기장, 중소기업 장부기장만 한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2021년 1월 1일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이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3년 거주했다, 거주기간이 길면 혜택이 많아요. 즉 보유기간도 10년이면 40%, 거주기간도 10년이면 40%, 그래서 최고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요, 분당 판교지요. 판교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자이 아파트입니다. 8억 9천, 9억의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22년도에 집값이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무려 40억까지 시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9억 3천인가 4천인가 팔았습니다. 1세대 1주택인데, 그런데 10년 보유, 10년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이익 생긴 거 30억 이익 생겼죠. 9억에 분양받아가지고 39억 3천에 팔았으니까 30억이 양도차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80%를 공제하니까 24억을 공제받은 겁니다. 24억. 24억.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예? 양도 차익 30억 생긴 거에 대해서 80%니까 24억을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은 한 1억 5천 내고요. 자, 그러면 집 한 채 가지고 얼마를 벌었습니까? 30억 가까이 벌었다는 겁니다. 한 28억 5천을 번 거지요. 이렇게 1세대 1주택을 잘 효자 노릇하면은요,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산을 재테크하기 위해서 상급지로 이사가는 거 아닙니까? 상급지로.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학군 좋은 곳으로요. 상급지로 이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도 잘 이용하면 많은 수익을, 경제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집값이 이제 올라갈 때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최고점에 가면 절대 안 팔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세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가지고도요, 세금을 1, 2억을 더 내는 경우도 있고 2, 3억을 더 내는 경우도 있고 3억, 4억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2013년입니다, 여러분. 2013년 5월. 그러면 이때는 조정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이거를 6억에 취득했습니다. 6억에 취득했다. 송파구 아파트입니다. 송파구.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6억에 취득했는데요. 이 지역은, 송파구는요, 2017년 8월 3일 날 조정 대상지역에 지정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파트를 언제 팔았느냐? 작년에 2023년 하고도 11월입니다. 11월에 팔았습니다. 지금 10년 보유했죠, 여러분. 10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10년 한 6개월 보유했는데 얼마에 팔았느냐? 20억에 양도했습니다. 20억. 20억. 지금 뭐 송파구에 있는 뭐 아파트 국민주택인데도 뭐 25억, 28억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20억에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년을 거주한 사람과 2년을 거주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이죠. 나는 2013년도에 주택을 샀기 때문에 그 당시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거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2021년도 소득세법이 개정됐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사람은 2년 이상을 보유해야만이 혜택이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걸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년을 거주하고 팔았다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볼까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10년을 보유했어요. 10년 보유했으니까 몇 프로입니까? 1년에 4%니까 40% 공제받고, 또 2년을 거주했네요. 2년을 거주했으니까 1년에 4%니까 8%를 공제받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공제받아요? 48%를 공제받아요. 양도 차익에 이익 생긴 거에 대해서 48%를 공제 준다는 거, 빼준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2년을 거주하지 않았으니까 10년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40%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인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 이거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10년을 보유했어도 혜택이 없다는 거요. 40% 공제가 안 된다는 거지. 왜? 2년 거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인 장기 보유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 그거 얼마입니까? 1년에 2%. 일반적인 경우. 토지 건물 팔을 때 1년에 2%. 그쵸? 그러면 이거는 필요 없고 보유만 한 거니까 보유 10년 했으니까 1년에 2%니까 얼마입니까? 20% 공제한다는 거지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양도 차익. 그러니까 지금
6억에 사가지고 20억에 팔았으니까 양도차익이 14억 생겼잖아요. 14억에 얘는 48%를 공제하고 얘는 2년을 거주하지 않았으니까 20%만 공제하겠다는 겁니다. 갭이 28%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해볼까요? 실지 양도가액입니다.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입니까? 20억이었어요. 20억. 그런데 실지 취득가액은 얼마냐? 6억이었습니다. 6억. 그러면 양도차익이 얼마입니까? 14억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이죠. 보유만 하고 10년 보유하고 거주를 안 한 경우입니다. 거주를 안 한 거고, 이쪽은 10년 보유하고 거주 2년 한 경우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거주하지 않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도 양도차익은 똑같죠. 14억. 자, 여러분, 양도차익에서 뭘 공제합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줍니다. 얘는 거주를 안 했어요. 거주를 안 했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주는데 이 14억을 가지고 계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어떻게 계산합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게 양도차익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건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이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원. 그러면 양도차익이 얼마입니까? 14억 곱하기 양도가액이 얼마입니까? 20억 분의 양도가액 20억 마이너스 12억이니까 20분의 8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5억 6천이 나와요. 5억 6천. 5억 6천.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은 14억이 생겼지만은 양도차익을 얼마로 계산한다? 5억 6천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5억 6천. 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을 해야 돼요. 제가 잠실 엘스 아파트 가지고 이거 계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을 팔았을 때, 고가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 진짜 14억이 아니라 다시 계산한다니까요. 안분 계산. 어떻게?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 14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초과분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 곱하기 20분의 8이니까 5억 6천입니다. 그래서 5억 6천이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얘는 10년을 보유했는데 거주를 안 했으니까 특별한 혜택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합니다. 그럼 몇 프로입니까? 20%. 그렇죠? 5억 6천에 20%니까 얼마입니까? 1억 1,200입니다. 1억 1,200.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인가요? 양도소득 금액이 5억 6천에서 1억 1,200을 빼니까 4억 4,800입니다. 4억 4,800. 그러나 얘는 10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했기 때문에 10년이면 40% 하고요. 1년에 2년 거주했으니까 1년에 4%이니까 8%니까 결과적으로 48%를 곱하는 겁니다. 여기에 48%. 0.48. 5억 6천에 0.48을 곱하니까 얼마 나왔느냐? 2억 6,880만 원. 2억 6,880만 원.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핸드폰 가지고 계산기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저도 계산기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가 나오느냐? 얘는 2억 9,120만 원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세요. 자, 양도소득 금액에서 뭘 공제합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뺍니다. 얼마? 250만 원 빼는 거죠. 얘도 250만 원 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표
양도소득 과표입니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 자,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얼마가 나오느냐? 4억 4,550만 원입니다. 얘는 얼마냐? 2억 8,870만 원입니다. 과표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과표가 3억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40%입니다. 여기. 세율이 40%.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기 과표가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일 때는 38%입니다. 세율이 달라져, 세율이. 그리고 40%일 때는 누진공제가 2,594만 원입니다. 누진공제가 2,594만 원. 자, 그럼 여기 보세요. 4억 4,550만 원 곱하기 40% 계산한 금액에서 누진공제를 2,594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이 얼마냐? 산출세액이 1억 5,226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과표가 3억이 안 되기 때문에 38%인데요. 누진공제가 1,994만 원입니다. 1,994만 원. 그러면 2억 8,870만 원 곱하기 0.38, 38%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 1,994만 원을 빼니까 산출세액이 8,976만 6천 원입니다. 8,976만 6천 원. 자, 이게 9천 잡고요. 이건 1억 5천이니까 세금이 얼마 더 나왔나요? 6천만 원이 여기는 적게 나왔죠. 여기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2년을 거주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얼마인가 보세요. 여기는 1억 5,200이고 여기는 8,900이니까 얼마 차이입니까? 6천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6,300 차이가 나요. 6,300. 거주했다면 6,300을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보유기간도 길고 거주기간도 길어야 돼요. 만약에 이분이 2013년도 5월에 집을 샀죠. 5월에 샀는데 그때부터 거주했다. 그때부터 거주했고 10년 이상을 보유하고 10년 이상을 거주했다면 양도차익에 여기 양도차익 여기 있잖아요. 5억 6천에 80%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4억 4,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진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해 볼게요. 세금이 얼마 나오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만약 이분이 2013년도에 샀는데 그때부터 거주했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다. 80% 공제입니다. 여기 80%. 5억 6천에 80%면 얼마입니까? 4억 4,800만 원 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냐? 1억 1,200이에요. 1억 1,200. 여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빼보세요. 그러면 과표는 얼마입니까? 1억 950만 원이에요. 1억 950만 원. 그러면 세율이 몇 프로로 줄어들어요? 1,400만 원일 때는 6%, 1,400에서 5,000일 때는 15%, 5,000에서 8,800은 24%, 6%, 15%, 24%, 35%네. 그러면 과표가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니까요. 세율이 35%로 줄어들어요. 35%. 아까는 40%, 여기는 38%, 여기는 과표가 주니까 35%입니다. 과표가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35%란 얘기예요. 거기에서도 누진공제 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일반적인 양도차익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해서 다시 양도차익을 구한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갈수록. 조정대상 지역은 2017년도에 지정됐는데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샀다 하더라도 고가주택은 2년 이상을 보유해야만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막 거의 달 겁니다. 99% 이상일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들으시고 아시면 많은 세금을 세이빙 텍스, 절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해서요, 양도소득세 시리즈로 실수 사례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